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네.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계획 짜는 방법이라든지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영상이 좀 다 진지해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공부 계획을 막 재밌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너무 진지하진 않게 듣기 불편할 정도는 아니게. 네. 네. 쌤하고 하면 그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왜요? 쌤 너무 진지충이라서. 아니요. 저는 그냥 뼈를 때리는 거예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업을 타겟팅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상담 와서 기업 타겟팅 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하나요? 또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또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 공기업 시작해야지 하면서 서점을 쭉 둘러보는 거죠. 둘러보다가 NCS 해야 된다더라. 그럼 기본서를 이렇게 봐요. 기본서를 보고 기본서는 봐야지 하면서 처음부터 펴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고 계시는 거죠. 네. 의사소통까지는 괜찮은데 수리를 딱 하면서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답지를 펴놓고 이제 계속해서 풀기 시작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네, 그쵸. 오늘 제가 막 업 시키려고 그 제초를 쓰고 있어요. 문제를 풀어야지 막 이러고 계신데 업이 안 되네. NCS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봐야 되는 책이 있죠. 지금 기본서 말씀하셨지만 네. 기본서를 첫 번째 시작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그게 교과서를 저는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거든요. 교과서로 교과서죠. 공부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런 분도 계세요. 내가 가는 기업이 의수문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기본서 이거 10개 다 있는 거 다 봐야 되나요? 선생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거기만 갈 거냐? 다 봐야 된다. 그쵸? 당연한 거예요. 일단 시작은 뭐 특정 과목만이 아니라 NCS가 뭔지를 전반적인 이해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NCS는 복합 과목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일단 10개를 다 보셔야만 다른 영역 보실 때 추가적으로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 뭐 조직에 대한 내용이 수리에서 활용이 되기도 하고 문제 해결 쪽에 활용되기도 하고 의사소통에서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0가지를 일단은 다 쭉 훑어보시는 게 필요한데, 최근에 인강 게시판에 질문 이런 게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의사소통 공부를 하고 수리 넘어가니까 의사소통 까먹고 다시 보다 보니까 또 수리까지 못 넘어가겠고 이러다가 평생 의수문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까먹은 걸 잊어버린 걸 생각하지 말고 일단 빠른 회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맞아요. 조금 더 빠른 회독. 다시 볼 걸 생각하면서 일단 진행을 쭉 해야만 공부의 흐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를 시작하실 때는 뭐 뒤에 거를 뭐 잊어버렸든 또 내가 가는 기업의 과목이 무엇이든 일단 1회독을 쭉 하고 나서 2회독까지 바로 가실 생각을 하면서 기본서에 대한 회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복습을 해 가시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도 알 거는 같아요. 알죠. 네, 알 거는 같은 게 대부분 이제 바짝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선생님 바짝 공부해서 바짝 해서 뭔가를 바짝 해서 할게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한 번에 끝내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한 번에 끝내고 싶으니까 앞에 것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진행이 될 것처럼 그렇죠.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이 NCS는 그럴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회독을 중요시하면서 일단 진행을 쭉 하시는 거,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기본서가 최소 2회독 이상이 되셨다면 그 다음은 저는 거기서 이제 의수문자 정도까지, 의수문 자원 관리죠. 그 정도까지는 각 문제마다의 유형들을 분석하면서 문제마다 시간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제마다 시간을 기록해 보셔야만 내가 어떤 문제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더 안 되기 시간을 써도 모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유형이 되는지 그거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의수문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네 과목이 딱 필수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는 거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이제 시간을 하나하나 재고 가다 보면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욕을 써놔도 좋으니까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왜 틀렸는지를 써놓으라고 그래요. 그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욕을 써요. 예. 막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맞아요. 그거는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상관없죠. 근데 그 문제 오답 근거를 분석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오답 근거 분석. 그게
그냥 뭐 3개, 10개 중에 3개 틀렸다, 20개 중에 뭐 몇 개, 이게 아니라 각 문제마다 실질적인 틀린 이유를 적어보셔야 돼요. 맞아요. 네, 진짜 틀린 이유. 뭐 단순한 연산 실수 때문인 건지, 아니면 독해, 특정 부분의 독해 오류인 건지, 또는 정보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건지, 또는 식세우는 과정이 틀린 것인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오답의 근거를 찾아보시면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분석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 취약점을 아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도 느끼셨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뭐 모의고사 보고 나서나 뭐 통합 복무 풀고 와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줄 때 점수를 살짝 맞아요. 네 조금 업시키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게 다 어떤 거냐면 사실상은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잠깐 살짝 실수였고 원래 아는 건데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냉정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맞아요. 반복된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실수로 점수가 안 오르는 건데 그걸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의사소통도 똑같아요. 의사소통도 네. 읽어보면 아는 건데 놓쳐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알면 맞춰야죠. 알면 맞춰야죠. 그 공부의 이제 공부의 흐름을 얘기할 때 이런 순서가 있어요. 이제 먼저 시작할 때 초급기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기본서를 보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각 뭐 의수문 자에 대한 문제 유형 분석하면서 실전으로 올라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갔을 때 이제 필세 문제까지 막 가보고 그러다가 정체기가 와요. 정체기. 초급기, 실전기, 정체기, 실전 2기 정도까지 가는 것이 이제 보통 루틴이거든요. 네. 근데 정체기를 극복을 하시면 이제 실전 2기로 가서 합격으로 가실 수가 있고 정체기를 극복을 못 하시면 거기서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합격으로 가는 한 단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체기에서 멈추시는 대부분 99%에 대한 이유가 냉정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 때문에 틀리고 있는 건데 그건 나는 잠깐 실수였어 라고 넘기니까 점수가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정말로 약점을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냉정해지는 순간 실전 2기로 갈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거기서 조금 약간 돌연변이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면 잘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조금 잘하세요. 네. 그러다가 정체기가 오시는 거고 실전 2기로 못 가시는 거고 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술이나 문제 해결은 그래도 공부할 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부할 맛을 느끼는 순간 그냥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의사소통은 이제 몰입도 안 되는 거죠. 느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저는 알 것 같아요. 저 의사소통은 느낌이 안 나요. 10초요? 네. 농동제도 아닌데 어떻게 50초 안에 풀죠? 답 3개 아니에요? 답 뭐라고요? 저 DMZ 포기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게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정말 단계가 있는데 의사소통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퀀텀 점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무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툭 올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툭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전 2기의 느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체기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툭 올라 있는 맞아요. 그런 거. 네네네. 그래야지 합격으로 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결론을 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전공은 공부인데 NCS는 훈련이다. 당연히 베이스의 공부는 있는데 네. 훈련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운동도 보면 훈련이잖아요. 처음부터 막 빡세게 하기 시작을 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거나 근육이 엄청나게 불거나 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점점 NCS는 강도를 높여가는 건데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하더라도 점점 강도를 높여갈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네. 근력을 키우는 그런 이제 그 단계가 필요한 게 NCS죠. 그 다음에 이제 꼭 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뭐 모듈이든 피줄이든 필세형이든 최소한은 PSAT 민간 경영자 채용 기출 문제 정도까지는 가셔야 돼요. 이게 기본서가 교과서라고 했었다면 PSAT 민경채 기출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훈련할 수 있는 연습 문제집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이외도 그리고 의수문자에 대한 추가적인 시간 배분해보는 것 하고 그 다음 필세 민경채 기출 문제집까지 가보시는 것 필요하고 민경채 기출로 공부하시는 방법을 얘기 드릴 때 최소 2회독을 말씀드려요. 1회독으로 끝나는 교재는 거의 없죠. 쌤도 얘기하실 때. 그럼요. 1회독으로 끝나는 교재는 없어요. 네, 민경채도 2회독까지 가보셨을 때 첫 번째는 그냥 문제를 정확하게 다 상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 이거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버릴 문제 유형들을 알고 그리고 풀 문제 유형들을 내가 선택을 하면서
이걸 잘 구분지어서 시간 내에 최소 7, 80% 이상의 해결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서하고 그리고 민경채까지 가셨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심화 교재로 가보시거나 의수문 이제 특정 과목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을 때 네, 아니면 이제 그 실전 시험이 다 됐을 때는 봉투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좀 키워보시거나 이게 필요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실 때 진짜 초반부터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는 게 문제를 조금 더 차분하게 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무조건 반드시 어떻게 되실 거냐면 시간 때문에 급한데 이거 빨리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냥 조급함을 갖고 이제 문제를 보시는 순간 내 페이스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실전반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옆 사람 문제 푸는 소리 때문에 옆 사람 시험지 넘기는 소리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고 해요. 그게 신중하게 차분하게 문제를 못 보고 조급함을 이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귀가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귀를 닫고 내 거를 보는 이 연습을 하시려고 하면 진짜 처음부터 일단 정확하게 문제를 신중하게 보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게 진짜 단련이 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설명을 할 때 네. 사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막 안 달라 있는 사람 같아요. 안 달랐어요. 근데 우리 오늘 약간 그 노비스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네. 진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쌤 수업 듣고 자 이거를 따라올 수 있으면 민경채까지 같이 봐도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앞에 이걸 따라올 수 있으면 귀를 닫고 있다가 민경채를 하세요. 그럼 귀를 열어요. 그래요? 네. 진짜 처음 알았어.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민경채 해야 될까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은 소원쌤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때 성정을 해줘요. 수업 따라가는 거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수업 따라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수업을 따라가는 건 괜찮은데 혼자서 공부할 땐 식을 세우지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따라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저 수업 시간에 진짜 수업에서도 그렇고 강의에서도 이제 인강에서도 뭐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알 것 같은 느낌 받은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 진짜 착각이에요. 음, 칠판 설명 막 보고 있으니까 그냥 한글이니까 귀에 들어오는 거고 머리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는 잠깐 끊고 수업에서도 지금 바로 리뷰하세요. 바로 복습하세요. 혼자서 풀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복습은 그 자리에서 바로 했을 때가 제일 머릿속에 남을 거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냥 눈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요? 그렇죠. 알 것 같거든. 알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바로 알 할 것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난 그걸 알지. 네. 우리 수리 푼 거 있었잖아요. 제가 네. 들을 땐 알겠어요. 저 지금 풀려면 못 풀어요. 또 전 X 값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초반부터 정체기가 오실 거예요. 맞아요. 네. 일단은 저는 노베이스 분들이라면 기본서부터 준비를 해라. 네. 그래서 내가 따라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피셋을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건 제가 그 따라갈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말을 빠뜨렸네요. 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NCS 시작을 하실 때 특히 수리 영역은 이게 또 기본기라고 하는 과정이 있죠. 네. NCS라고 하는 수리하고 정말 수학은 좀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NCS 수리는 기본적인 한 중학교 과정까지 수학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중등 수학 정도의 수학 기본 개념, 뭐 약수, 배수, 비율, 비중, 뭐 분수에 대한 계산이나 방정식에 대한 계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NCS를 바로 시작하셨을 때는 무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나는 정말 중학교 이후 수학을 본 적도 없고 사치 연산도 좀 힘들고 뭐 분수 계산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라면 수학 기본기를 먼저 다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 한마디 더 해도 돼요? 네,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편집자분이 고생을 하시는 거지. 마음대로 아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영상이 막 영화가 될까봐 너무 길이가. 근데 제가 선생님 스킬 얘기하셔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NCS에서 또 굉장히 스킬들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킬이 투머치면 시간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과목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강의 저런 강의 막 이렇게 강의를 막 3-4개를 다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 다 찾아보시고 뭐 책도 다 보면서 이제 스킬을 막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킬이 너무 많아지면 더하기 할 때도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맞아요. 표를 보는 방법, 아 이것도 어떻게 보는 방법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음, 스킬이 완전하게 장착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서 내가 정말 딱 쓸 수 있는 것만 장착을 딱 하시고 그걸로 빨리 문제풀이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초반에 분명히 공부 시작하셨을 때는 스킬 여기에 막 또 그 맞아요. 매진하실 거거든요. 맞아요. 그건 분명히 조금씩 덜어내면서 딱 4개에 들어오고 내가 쓸 수 있는 거 정도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많은 정보 쏟아냈는데 여러분들이 정보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아마도 편집자분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실 것 같고요. 네, 저하고는 또 다음에 우리 쌤하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업대장 윤대장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